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2002년 비즈니스 위크 8월 5일자에 발표된 세계 100대 브랜드를 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약 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으로 세계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이키, 폭스바겐, 루비통, 샤넬, 페덱스, 3M, 알마니 등의 브랜드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세계 1위 브랜드는 코카콜라로서 자산 가치가 무려 6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에 이릅니다. 브랜드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까요?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브랜드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란 이름, 디자인, 포장, 슬로건 등과 같이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미 대부분의 시장에서 제품들 간의 품질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기능면에서 자사의 브랜드를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함으로써 파괴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브랜드 자산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경쟁 브랜드보다 호의적이며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객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관점에서도 브랜드를 부착함으로써 이익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자산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 브랜드 마케팅에는 몇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불변의 법칙을 들라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브랜드 존재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적인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소비자가 알고 있는 브랜드와 어떤 점이 다르기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또 소비자가 우리의 브랜드를 왜 구매해야 하고 호의적인 이미지를 가져야만 하는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때 결국에는 오래도록 독특한 개성으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국내에서의 특징적인 마케팅 법칙으로는 상향성의 법칙이 있는데요. 크고 화려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때 성공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향성과 관련된 법칙으로는 먼저 브랜드 확장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판매율이 상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후광의 법칙. 성공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의 경우 그 기업에서 만든 다른 제품도 안정적인 판매율을 기록한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향 추구의 법칙. 즉, 기존 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야 판매율뿐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관리를 할 때 브랜드 로고나 컬러 등 그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많이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움도 부여해야 되고
또 그 브랜드의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때 그 정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경우입니다만 유통관 마찰에 의한 가격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 간 경쟁 심화로 제품의 가격을 제조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은 제품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대형 할인점 등에서 임의로 가격 파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창의적인 광고를 통해 제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는 많은 브랜드들, 특히 이미지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의 마케팅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매우 복잡합니다. 브랜드 개발은 지난 시간에 배운 포지셔닝이 무엇인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고 이것은 다시 마케팅 믹스 전략에 의해 실행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유형별로 보면 브랜드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첫째, 기능적 브랜드. 둘째, 이미지 브랜드. 셋째, 경험적 브랜드로 세분화됩니다. 먼저 기능적 브랜드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브랜드는 시장의 대부분 제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기능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매하는 제품,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세제, 의약품 등이 특히 기능적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제품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브랜드의 이미지는 제품의 외형적인 특성과 기본적인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브랜드는 무엇보다 뛰어난 성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질레트 면도기입니다. 질레트는 깨끗하고 편안한 면도를 제공한다는 이미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쓰리, 센서 등의 브랜드는 출시되면서부터 이전 브랜드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브랜드들은 광고의 역할도 그 브랜드가 경쟁 브랜드보다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기능적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제품과 관련된 기본적 기능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시간을 절약하게 하거나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면 빠르고 싸고 편리한 음식을 떠올립니다. 맥도날드에서 뛰어난 맛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일관된 품질로 경제적이고 빠르게 소비자의 필요를 만족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 브랜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제품 혁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합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 둘 혹은 그 이상의 제품군에서 제공되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으로서의 확장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핵심 브랜드와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마셀이라면 여성 면도기 혹은 면도 거품이나 젤을 제공하는 면도기를 개발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랜드 확장이 기존의 핵심 이미지들과 상충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관련 이미지에 기초해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실패하기 쉽고 이는 핵심 브랜드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느 이동통신업체의 마케팅 부서
기능적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실까요? 우리가 이번에 128 화음 단말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좋을까? 기존의 64화음에서 2배로 상향됐다는 걸 강조해야겠죠? 이를테면 내 손 안의 홈시어터 이런 컨셉으로 가면 성능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품의 뛰어난 기능을 강조하고 있군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기존의 64화음이 초기 출시 가격이 60만원대에서 2달 뒤 40만원대로 내려갔으니까 128화음은 6, 70만원대가 적정선일 것 같은데요? 그래. 주 타겟이 20대 초중반이니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리고 기존 단말기보다 너무 비싸면은 부담될 테니까.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경제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고려하고요. 브랜드 컨셉이 내 손 안의 홈시어터니까 광고에서는 우리 제품을 이 홈시어터와 비교해주는 게 어때? 좋은 방법인데요? 광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면 광고에는 이 홈시어터의 스피커를 우리 제품으로 바꿔주는 게 컨셉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 같아.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 전략을 개발하고 있죠. 기능적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강한 신뢰감과 명확한 구매 이유를 제시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컨셉에 일관성 있는 광고 및 홍보 또한 중요합니다. 당사의 한 치약 브랜드는 기능성 알갱이에 의한 치간 세정 및 치석 형성 억제를 컨셉으로 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아나운서 모델을 지속 사용하였습니다. 출시 후 2년여간 일관성을 가지고 광고 홍보함으로써 현재 치약 시장 내 가장 기능적인 브랜드로 포지셔닝하였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전략, 기능적 브랜드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브랜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브랜드는 주로 이미지를 투영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를 말합니다. 즉, 그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가 다른 브랜드와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를 나타내는 상징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가치를 부과합니다. 이미지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제품의 특징에 기초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 브랜드는 독특한 제품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창조하기도 하는데 워터맨 만년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지 글씨가 잘 써진다는 이유만으로 만년필 하나가 $400라는 가격을 합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워터맨은 성공적인 브랜드 전략을 통해 만년필을 단순히 글씨 쓰는 도구에서 지위와 세련된 취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워터맨의 마케팅 전략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공한 CEO나 국제적인 회의 자리에 워터맨 만년필을 제공해서 그들이 만년필을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제품의 고급 이미지를 알리고 고가 전략, 고품질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워터맨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매출액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창업된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 존 맥켄로, 보 잭슨과 같은 유명 선수들을 광고에 등장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성취, 승리, 그리고 유일함 등의 이미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듯 이미지 브랜드를 창조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광고입니다. 펩시는 광고를 통해 발전된 이미지 브랜드의 좋은 사례입니다. 펩시는 코카콜라와 대비된 브랜드로서 처음에는 5센트로 2배 더 많이가 광고 슬로건이었습니다. 코카콜라와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에 좀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코카콜라의 주도적인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는 초래했습니다. 기능적 광고 전략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자 펩시는 신세대의 선택이라는 광고를 통해 젊은 소비자를 위한 음료라는 점을 강조했고 최근에는 다음 세대라는 메시지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카콜라를 나이 든 소비자들의 음료수라고 정의해버렸고 펩시가 젊은 층에서 경쟁률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품군에 따라 브랜드 전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브랜드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략 중 또 하나는 브랜드 확장입니다. 샤넬의 경우 처음에는 여성복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자 다양한 장신구를 내놓았고 화장품, 보석 제품으로까지 브랜드를 확장했습니다. 이렇듯 강한 이미지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관련해 어떤 제품으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미지 브랜드를 관리하는 모습 함께 보실까요? 128 화음 단말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요금제와 관련된 이 신제품을 또 하나 개발하려고 해. 아무래도 128 화음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은 음악과 개성에 관심이 많을 테고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지. 그럼 역시 20대 초중반일 테고 연령과 성별을 넘어서 뭔가 이 브랜드를 사면 남들과 구별된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지. 제품에 대해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브랜드명은 가제로 멜로디아로 정해졌는데 어때? 멜로디아. 괜찮은데요? 128화음이라는 제품의 특성도 잘 살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멜로디아의 음악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조하려면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까? 음악적 이미지를 주려면 멜로디아 고객에게는 1년에 몇 번 이상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준다든가? CD 매장에서는 CD를 할인받게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해 제품의 특성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리고 말이야, 이 멜로디아 광고는 인기 가수들을 활용해보는 게 좋겠어. 인기 가수들이 번갈아 나오는 연작 광고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 그 부분도 이 광고팀과 구체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해. 사용자의 이미지를 강조해 광고를 개발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네요. 내 생각에는 이 핸드폰 줄에다는 캐릭터 상품도 개발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좋죠. 요즘 다른 업체들에서도 펜시용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 멜로디아의 이미지와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악기 미니어처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멜로디아를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서 멜로디 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어때요? 브랜드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다른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계획하는데요. 강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브랜드 비전과 연관된 다른 제품군으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브랜드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샴푸린스 브랜드를 헤어젤이나 헤어 에센스 등 헤어 카테고리로 확장을 하여 그 시장에서 조속히 그 자리를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지 브랜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브랜드 전략의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경험적 브랜드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브랜드가 그 제품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경험적 브랜드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체험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이 바로 경험적 브랜드에 해당합니다. 디즈니월드, 에버랜드, 스타벅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월드를 방문한 사람들은 아이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퍼진 것을 보는 경험을 구매하고 그들 스스로 어린 시절의 환상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들은 구매되긴 하지만 제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포괄적인 경험의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가치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경험적 브랜드를 창조하는 데는 장소가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소비자가 오감을 통해 그 제품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그것은 커피 전문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면 독특한 제조법에 의해 만들어진 깊은 맛의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향기를 들이키고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떠오릅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은은한 커피향과 조명, 편안한 음악 등으로 좋은 경험을 일관되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험적 브랜드는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시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의 깊은 인력 채용, 명확한 기준과 훈련, 그리고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없다면 고용자들은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공한 경험적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그들의 시간 중 상당 부분을 인력 채용과 그들에 대한 교육에 쏟고 있습니다. 버진 아틀랜틱 항공사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업입니다. 버진은 1등석 승객들에 대해 리무진을 이용해 공항까지 태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한 버진의 승객들은 도착지의 클럽하우스에서 사우나로 여독을 풀고 수영장이나 체력 단련실에서 시차를 정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과정별 서비스 담당 직원들은 서비스가 매끄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미나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는데 이를 위해 버진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나 연기 지망생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이 경험적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요소, 즉 인력의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 경험적 브랜드는 소비 경험의 잔재로 같은 제품군 안에서 여러 개의 최대한 차별화된 경험적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즈니의 경우 영화, 테마파크, 비디오 게임으로 브랜드를 확장해서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브랜드와 공통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도 소비 경험을 더욱 확장시키고 경험적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랙 팬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TV 쇼의 여러 스토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쌍방향 역할극 게임에 참여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제품을 사고 팝니다. 이런 여성 팬들에게 있어서 스타트랙은 철학 혹은 종교이며 인터넷은 이러한 쇼를 그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험적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을 살펴볼까요? 멜로디아의 반응이 생각보다 아주 좋은데요? 그래서 멜로디아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이 쇼핑몰을 하나 만들려고 해. 이를테면 만남의 광장도 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멜로디아 월드쯤 되겠지. 그럼 실내 장식은 음악과 관련된 분위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때로는 가수들 공연을 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멜로디 보이도 같이 판매하면 어떨까요? 그래. 나도 이 CD 매장이나 악기 매장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 중인데, 아무튼 이 멜로디아 월드는 이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관건이야. 소비자에게 독특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멜로디아 월드의 이 직원들은 20대 초중반으로 해서 소비자 연령층하고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는 게 서로 정서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지. 또 이 음악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내가 인사부에 제안을 해보지.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인력 채용의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죠. 본격적인 개장 전에 인터넷으로 가상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것도 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개장 이후에 인터넷으로 고객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면 멜로디 월드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남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판매되는 헤어 제품은 출시 때부터 경쟁사에 이성적이고 기능적인 소구에 비해 감성적인 이미지를 소거해서 차별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출시 초기에 빅모델 3명에 의한 티저 광고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 출시 전에 광고를 통해서 화제성과 흥미를 유발토록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회사 제품은 머리도 피부다라는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이벤트나 협찬이나 샘플링 등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여 최근에는 시장 내 위치를 확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품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관리 전략을 세워보세요. 자, 오늘은 브랜드 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능적 브랜드를 관리할 때는 경쟁 브랜드보다 기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품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 브랜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제품을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여 확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지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는 제품의 특성에 기초한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브랜드의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적 브랜드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과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 즉 장소를 제공하고 인력 채용과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 동일 제품군 내에서 차별화된 다수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브랜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랜드는 그것을 창조해낸 기업에게도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는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가치 있는 브랜드, 즉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브랜드명, 슬로건, 디자인 등 브랜드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성공한 브랜드들 중에 단시간에 적은 투자로 그것을 이룬 경우는 없다는 점을 마케팅 담당자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객 관계관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